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너무 피곤하고 뻐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책을 읽다가 어느새 책과 얼굴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바라보기, 다른 하나는 인위적으로 주시하기인데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예시거든요. 이 영화에는 남아프리카의 부시맨이 등장합니다. 이 부시맨은 평화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바로 코카콜라 병이었죠. 이 콜라병 하나가 부시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주 평화롭고 여유로웠던 일상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부시맨은 이런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족 사람들이 모두 이 콜라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합니다. 원래는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콜라병을 발견하기 전에 부시맨 생활은 자연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던 거죠. 그런데 콜라병을 발견한 후에는 인위적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뭔가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두 가지 상태를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가 정확히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요가나 명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변 풍경을 바라본 적은요? 그때의 편안하고 이완된 그 느낌,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요가를 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적이고 조용해지죠. 마음도 침착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라본다는 게 뭔가 특정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통해서 주변 세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에 특별히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눈의 구조로 설명하면 망막 전체를 사용해서 보는 거예요. 망막은 우리 눈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빛을 받아들여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이 망막 전체를 골고루 사용합니다.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넓게 펼쳐진 시야 전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상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능이거든요. 눈에 무리도 가지 않고 뇌도 편안하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연 속에서 넓은 시야로 편안하게 주변을 바라보며 살았죠. 우리 눈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곧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반대편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인위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부시맨 이야기 기억나시죠?
콜라병을 발견한 순간부터 부시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신이 화가 나서 보낸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상태가 바로 인위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뭔가 특정한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부시맨 부족 사람들도 콜라병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됐죠. 평화롭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인 상태는 생각, 질문, 분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으로 설명하면 이때는 눈의 중심화라는 부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심화는 망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작은 글씨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죠. 이때 여러분의 눈은 중심화를 사용해서 그 글씨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계속 뭔가에 집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의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과학 연구도 모두 이런 인위적인 상태를 필요로 해요.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인위적인 상태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길에 또 스마트폰을 보고, 회사에 가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학생이라면 어떤가요? 학교에서 칠판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노트에 뭔가를 쓰고, 집에 와서는 숙제를 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눈의 중심화만 계속 혹사시키는 거죠. 현대 문화 자체가 이런 인위적인 상태를 부추기고 있어요. 텔레비전, 자동차,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학교 등교, 재정 압박, 바쁜 생활 방식, 모든 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지치는 거예요. 원래는 넓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눈을 하루 종일 작은 화면과 작은 글씨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의 불균형이 우리 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말씀드릴게요. 주시, 즉 인위적인 상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눈은 망막의 중심화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작은 부분만 계속 쓰는 거죠. 이건 마치 근육 하나만 계속 쓰는 것과 비슷해요. 당연히 피로해지겠죠? 두 번째, 과잉 집중이 일어납니다. 뭔가 한 곳에만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근육, 선모체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선모체근은 눈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렌즈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치고 굳어지겠죠. 세 번째,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요. 눈이 피로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나면 눈이 뻐근하고 흐릿해지는 느낌 말이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우리 망막을 정말 혹사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작은 화면들을 들여다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시력을 점차적으로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에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눈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장 편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이완된 상태예요. 조명도 적당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 상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런데 약 30분 후에 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하기 시작해요. 어느새 책과 얼굴 사이의 거리가 15cm에서 20cm로 아주 가까워져 있어요. 목이 앞으로 나가고 어깨에 긴장이 느껴집니다. 눈도 피로해지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균형을 이룬 자연 상태에서 인위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편안하게 바라보던 것에서 집중해서 주시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안구 근육으로 초점을 또렷하게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뇌의 에너지 흐름에도 변화를 일으켜요. 책과 눈 사이에 줄어든 거리, 목의 긴장, 이 모든 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어. 균형이 깨지고 있어라는 신호죠.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면 시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 눈은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균형 잡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바라보기와 주시하기를 이해하려면 우리 뇌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뇌는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왼쪽 뇌, 즉 좌뇌는 수학, 언어, 분석, 논리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말하고 분석할 때 주로 좌뇌를 사용하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뇌, 우뇌는 창조, 예술, 음악, 감정을 담당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감정을 느낄 때 주로 우뇌를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용도에 따라 번갈아가며 모두 사용해요.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양쪽을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눈의 사용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력의 관점에서 볼 때 눈의 중심화로 주시하는 것은 좌뇌의 인위적인 기능을 촉발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좌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주시하거나 인위적인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시간 지향적이 됩니다. 지금 몇 시지? 빨리 끝내야 해.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또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를 설명하려 하고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고방식도 선형적이 돼요. 선형적이라는 건 일련의 순서대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환자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찍어보면 주시할 때 안구 근육과 얼굴 주위에 긴장이 확 서리는 게 보입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눈 주위 근육이 긴장하고 턱도 굳어지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관찰해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 자신의 호흡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호흡이 얕아지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숨을 참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할 때 안구 근육, 목, 어깨가 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상태에서 인위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반대로 우뇌는 어떨까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거나 멍한 느낌이 든다는 건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연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신호예요. 우뇌 상태는 분석적이기보다는 직관적입니다.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느낌으로 아는 거죠. 미술, 음악, 춤, 스포츠 같은 활동들은 우뇌와 자연 상태를 자극합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을 쫓으면서 동시에 주변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필드 전체를 보면서 움직여야 하죠. 이건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좌뇌 방식만 계속 사용하고 우뇌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을 억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뇌 활동은 재미있고 밝고 종종 레크리에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즐겁고 편안하죠. 그런데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좌뇌 상태만 유지한다는 건 악기 연주, 댄싱, 스포츠, 사진 찍기 같은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눈 건강이에요. 좌뇌 방식에서만 행동을 취할 때 눈은 망막에 무리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중심화만 사용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니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진 본래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향유하는 현대 문화가 이런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단체 스포츠를 해도 경쟁적으로 하죠.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비즈니스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최신 유행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자연적인 활동이어야 할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인위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즐기기보다는 경쟁하고 편안하기보다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균형을 찾아야 해요.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시간과 집중해서 주시하는 시간, 우뇌를 쓰는 시간과 좌뇌를 쓰는 시간의 균형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상태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호흡을 확인하세요. 호흡이 얕아지고 있나요? 혹시 숨을 참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눈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뭔가를 응시하고 있나요? 눈 주위에 긴장이 느껴지나요? 셋째, 몸의 긴장을 느껴보세요. 특히 목, 어깨, 등이 굳어 있지 않은가요? 이런 신호들이 느껴진다면 바로 균형을 잡아줘야 할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시력 강화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바라보는 것과 주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창밖을 보세요.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산이 보이면 산을,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요. 그 다음에 다시 가까운 곳, 예를 들어 자신의 손이나 책을 봅니다. 역시 10초에서 20초 정도요. 이걸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멀리, 가까이. 이 운동이 왜 좋은가 하면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근육인 섬모체근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다시 수축하고 이완되고를 반복하면서 근육이 유연해지는 거죠. 마치 스트레칭과 비슷해요. 한 자세로만 있으면 몸이 굳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까운 곳만 보면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호흡하기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집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추거나 얕게 합니다. 그러면 뇌와 눈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피로해지겠죠.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집중해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30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주세요.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눈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세 번째, 눈을 교차하여 움직이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눈동자를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이때 머리는 고정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이 운동은 눈 주위의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잘 안 쓰던 근육들도 깨워주는 거죠. 그러면 눈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네 번째, 손바닥으로 눈 마사지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시원한 방법이에요. 먼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따뜻해진 손바닥을 눈 위에 살짝 얹습니다. 손바닥이 눈을 덮는 거죠. 이 상태로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이완됩니다. 손바닥의 따뜻함이 눈에 전달되면서 정말 편안해져요. 이때 깊게 호흡하면서 눈의 피로가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5번째, 눈 깜빡이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집중할 때 깜빡임이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여야 하는데 컴퓨터를 볼 때는 5번에서 7번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해지고 충혈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연습을 해야 해요. 특히 화면을 볼 때는 깜빡여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6번째, 풀 스펙트럼 조명 사용하기입니다. 이건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은 자연광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형광등이나 LED의 인공 조명은 자연광과 달라서 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하세요. 창가 자리가 좋겠죠? 만약 인공 조명을 써야 한다면 풀 스펙트럼 조명을 사용하세요. 이건 자연광과 비슷한 빛을 내는 조명인데 눈의 피로를 훨씬 줄여줍니다. 자, 이런 운동들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인위적인 상태에 있을 때 중간중간 자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로 일을 한다면 25분 일하고 5분 쉬는 방식을 써보세요. 그 5분 동안 멀리 보기 운동을 하고 눈을 교차해서 움직이고 깊게 호흡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0분 읽었으면 잠깐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손바닥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력 보완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도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먼저 일반 안경과 시력 보완 렌즈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쓰는 1.0 안경, 즉 완전 교정 안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안경은 여러분의 시력을 완벽하게 교정해서 먼 곳까지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 안경은 좌뇌 활동과 인위 상태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분석하려 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1.0 안경을 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설명하고 싶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좌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죠. 반면에 시력 보완 렌즈는 조금 다릅니다. 시력 보완 렌즈는 여러분을 세상과 더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완벽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편안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덜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더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력 보완 렌즈는 뇌의 반구에 대한 통제를 바꿀 수 있어요. 좌뇌 중심에서 좌뇌와 우뇌의 균형으로 옮겨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운전할 때나 멀리 있는 칠판을 봐야 할 때는 1.0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학습을 위해서 선명하게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독서를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시력 보완 렌즈가 눈의 긴장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필요할 때 선명하게 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과 의사나 검안사와 상담해서 용도별로 다른 안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눈 건강에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잠에서 깬 직후의 눈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작은 화면의 밝은 빛을 보면 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하늘이든 나무든 건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눈도 함께 움직여주세요. 눈동자를 위, 아래, 좌, 우로 움직이고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5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눈이 한결 편안합니다. 출근길이나 통학길에는 어떻게 할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 정말 많죠. 이해는 가요. 지루하니까요. 하지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작은 화면을 보는 건 눈에 정말 안 좋아요. 눈이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가능하면 창밖을 보세요. 지나가는 풍경을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겁니다. 꼭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최소한 20분에 한 번씩은 창밖을 보면서 눈을 쉬게 해주세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까요. 먼저 작업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모니터와 눈의 거리는 50cm에서 70cm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가까우면 눈이 피로하고 너무 멀어도 눈을 찡그리게 돼요. 모니터의 높이도 중요해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목과 어깨에 무리가 안 갑니다. 조명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화면보다 주변이 약간 더 어둡거나 비슷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5분 일하고 5분 쉬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25분 동안 집중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5분 동안은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창밖을 보거나 동료와 대화를 나누세요. 이때 멀리 보기 운동이나 눈 교차 운동을 해주면 더 좋아요. 처음에는 25분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익숙해지면 몸이 알아서 신호를 보냅니다. 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칠판이나 교과서를 계속 봐야 하죠. 그래도 틈틈이 창밖을 보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먼 곳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쉬는 시간 10분은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먼 곳을 보세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눈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요. 저녁에 집에 오면 피곤하죠.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봅니다. 이건 괜찮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한 후에 쉬어야죠.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TV를 볼 때는 최소 2m 이상 떨어져서 보세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 보지 마세요. 주변에 간접 조명을 켜놓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과 30cm 이상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20분마다 한 번씩은 멀리 보세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과 얼굴의 거리를 체크하세요. 30cm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잠깐 멈추고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쉬어주세요. 잠들기 전이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눈 건강에 최악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의 피로가 배가 되고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 눈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눈 위에 얹고 깊게 호흡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주말은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야외 활동을 해보세요. 등산, 산책, 자전거 타기, 공원 가기 등등. 자연 속에서 넓은 시야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게 눈의 최고예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림이나 전시물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이 됩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아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눈 운동이 돼요.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것도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말만큼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최소화하고 눈을 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식습관도 중요해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연어,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비타민 어가 풍부한 채소들이 좋아요. 이런 영양소들이 망막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정도요.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차가 있어요. 누구는 며칠 만에 느끼고 누구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을 느끼게 돼요. 눈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저녁이 되어도 눈이 덜 무겁고 덜 뻐근해요. 두통이 줄어들어요. 눈의 피로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 많거든요. 눈이 편해지면 두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시야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뿌옇거나 흐리던 느낌이 사라지고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죠. 목과 어깨의 긴장도 풀립니다. 눈의 긴장과 목, 어깨의 긴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변화들도 느낄 수 있어요. 집중력이 좋아져요. 눈이 편안하니까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눈의 긴장이 풀리면 전체적인 긴장도 풀리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안 보고 눈 마사지를 해주면 확실히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눈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눈이 긴장하고 있어. 잠깐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25분마다 쉬는 게 번거롭네. 눈 운동하는 게 귀찮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2주만 참고 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오늘은 눈 운동을 안 했더니 눈이 피곤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쁜 날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100%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 8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오늘은 못했네. 내일은 꼭 해야지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30%밖에 못했지만 안 한 것보단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안경 도수 높이면 안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라식 수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안경 도수가 계속 높아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식 수술은 어떨까요? 수술은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눈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교정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눈의 건강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 눈에 정말 가혹해요.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의 근시율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청소년은 더 심각하죠. 9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주로 야외에서 활동했어요.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넓은 자연 속에서 살았죠. 눈은 자연스럽게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편안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실내에 있어요. 작은 화면들만 들여다봐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TV. 모든 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더 심하고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심할 거예요.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2~3살 아이들도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는 시대예요. 그 어린 나이부터 눈을 혹사시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시력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단순히 안경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같은 심각한 눈 질환들이 증가할 거예요. 벌써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노안이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눈은 살아있는 기관이거든요. 적절한 관리를 하면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다른 방법은 없나? 꼭 써야 한다면 시간을 제한하세요. 하루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만 쓰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세요.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전거 타고 자연을 탐험하면서 눈을 넓게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회복력이 좋아요. 지금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건강해지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요. 두통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목과 어깨의 통증도 줄어들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와 인위적인 상태의 균형을 찾는다는 거예요. 눈의 균형이 곧 삶의 균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눈 운동을 해야 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이상적으로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면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멀리 보기와 눈 깜빡이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규칙성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물론 이미 나빠진 시력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 있는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눈의 피로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시력이 약간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의 긴장이 풀리면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거든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쓴 채로 운동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에요. 안경을 쓴 상태로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손바닥 마사지를 할 때는 안경을 벗는 게 좋아요. 손바닥이 직접 눈을 덮어야 효과가 좋거든요. 눈 운동을 하면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경 도수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에요. 중요한 건 이 운동의 목적이 단순히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눈의 건강을 지키는 거라는 점이에요. 안경을 계속 써도 괜찮아요. 다만 도수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눈이 편안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운동하는 게 귀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고르라면 뭔가요? 멀리 보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에요. 30분마다 한 번씩 그냥 창밖을 보세요. 10초면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눈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꼭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덜 해롭나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 해롭게 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세요. 둘째,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세요. 야간 모드 같은 거요. 셋째, 눈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하세요. 30cm 이상. 넷째, 시간을 제한하세요. 10분 이내로. 하지만 정말 권장하고 싶은 건 자기 전 1시간은 모든 화면을 끄는 거예요. 눈 건강뿐 아니라 수면 건강을 위해서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바로 마음가짐에 관한 거예요. 눈 운동,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아까 좌뇌와 우뇌 이야기했죠? 인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 현대 사회는 우리를 계속 좌뇌 중심으로 인위적인 상태로 몰아가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경쟁하고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심지어 취미 생활이나 운동까지도 그래요. 더 잘해야 해, 1등 해야 해, 완벽해야 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눈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끔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분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이 꽃은 무슨 꽃이지? 가치가 얼마나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곡의 구조는 어떻게 되지? 누가 작곡했지?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음악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우뇌를 사용하는 상태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눈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마음과 눈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긴장하면 눈도 긴장하고 마음이 이완되면 눈도 이완돼요.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단순히 눈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경쟁보다는 협력을, 분석보다는 감상을, 평가보다는 수용을. 물론 쉽지 않아요. 현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산책을 나가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계속 실패하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금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했어. 잘했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바라보기와 인위적으로 주시하기. 현대 사회는 인위적인 주시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이게 우리 눈을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멀리 보기, 호흡하기, 눈 운동하기, 생활 습관 바꾸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 바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게 살면 눈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창밖을 한 번 더 보고 깊게 호흡하고 눈을 감고 쉬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정말 눈이 편해졌어. 삶이 편안해졌어. 그때 그 영상 보길 정말 잘했어.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 어려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 함께 건강한 눈,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